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프론트 뷰에 플랜을 하나 만듭니다. 다음 렌스 세그먼트와 위드 세그먼트를 각각 1, 1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 뷰에 F3을 눌러서 이미지가 보이게 합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고 빈 공간에 오른 버튼을 눌러서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로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가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 다음 이 재질을 플랜에 적용을 합니다. Assign. 그 다음 디퓨즈 컬러를 드래그해서 제너럴 비트맵으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미지에서 커피 분쇄기를 선택합니다. 다음 프론트 뷰에서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보면 또다시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뷰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1000에 459입니다. 그러면 이 플랜을 선택하고 모디파이로 가서 459에 1000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의 비율과 같은 플랜이 만들어졌습니다. Ctrl Shift Z 전체 뷰를 다 가득 차게 했습니다. 다음에 프론트 뷰를 최대화해서 Alt W 히어라키 어펫 피보더니 이 축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맞추었습니다. 다음 모디파이 그리고 그리드를 감추겠습니다. G Alt W 탑 뷰도 그리드를 감추겠습니다. G 레프트 뷰도 G 그 다음에 프론트 뷰에서는 F4를 눌러서 엣지도 보이게 합니다. 다음으로 이 플랜을 선택하고 이동 툴에서 하단에 보면은 XYZ 좌표값이 있습니다. 각각 오른 버튼을 눌러서 000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탑 뷰에서 Y를 잡고 뒤로 좀 움직여 줍니다. 다음 탑 뷰에 실린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실린더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프론트 뷰를 최대화하고 Alt W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 버튼 누르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즈에 들어가서 투명하게 만듭니다. 0.2 정도 0.2를 입력하고 OK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실린더가 선택된 상태에서 모디파이 가보면 사이즈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레디어스를 줄여서 크기를 맞춰줍니다. 높이도 맞춰줍니다. 레디어스는 80에 높이는 230으로 하겠습니다. 캡 세그먼트에 2를 입력하겠습니다. Alt W 탑에서 보면 수평선은 나오는데 수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를 16으로 입력해서 수직과 수평이 보일 수 있도록 세그먼트 수를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링 하기가 쉬워집니다. Alt W 프론트 뷰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보면 높이 세그먼트가 5인데 높이 세그먼트를 3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실린더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Convert to Editable Poly, 폴리로 변환시켜 줍니다. 에디트 폴리를 확장시켜 보면 버텍스가 있는데요.
이 버텍스를 선택해서 Y를 잡고 위로 움직여 줍니다. 아래쪽에도 Y를 잡고 아래쪽으로 움직여 줍니다. 이렇게 움직여졌습니다. 다음은 서브 오브젝트 엣지에서 가운데 있는 엣지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어느 버튼 누르고 커넥트를 해줍니다. 중간에 엣지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폴리곤 상태에서 이 폴리곤들을 선택하고 베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폴리곤에 베벨을 적용하겠습니다. 어른 버튼 누르고 베벨 세팅에 가서 높이를 5 정도 입력을 해보고 모양을 바꿔줍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모양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정도를 입력하면 이렇게 면이 작아지면서 바깥으로 돌출되는 베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벨의 높이를 좀 더 높여 보겠습니다. 8을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OK. 아래쪽도 폴리곤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베벨 세팅에 가서 같은 숫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오른 버튼 누르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즈에서 비주빌리티를 1로 변경해주면 불투명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름을 body라고 하겠습니다. BODY, body라고 했습니다. 컬러도 블랙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질 편집기를 열고 M, 비어있는 공간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 바로 이 회색을 assign,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Alt W, 탑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레프트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탑에서도 F3, F4를 눌러서 쉐이딩 상태와 엣지가 같이 보이게 했고요. 레프트 뷰에서도 F3, F4를 눌러서 쉐이딩 상태와 엣지가 다 보이게 했고요. 퍼스펙트 뷰에서도 F4를 눌러서 엣지가 보이게 했습니다. 그 다음 탑 뷰에서 엣지, 이 엣지를 선택하고 루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엣지들이 다 선택이 됐습니다. 아랫부분이 아니고 위쪽입니다. 위쪽의 엣지들이 선택됐습니다. 이렇게 위쪽 엣지들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스케일로 삼각형 위에서 클릭해서 위로 올려주면 엣지가 커집니다. 이렇게 커집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으로 이 폴리곤들을 딜리트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딜리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드, 이 보드를 선택하고 F3 눌러보면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선택하고 레프트 뷰에서 Alt W, F3을 누르면 Y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Y를 잡고 밑으로 좀 내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면이 만들어졌고요. Alt W, 이렇게 면이 만들어졌는데 더 아래쪽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엣지 선택하고 루프 한 다음에 여기에 챔프를 적용하겠습니다. 챔프 세팅 값은 1로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챔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엣지 상태에서 이 엣지와 이 엣지 그리고 이 부분, 여기도 이 부분과 컨트롤 누르고 계속 선택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루프를 합니다. 이렇게 다 선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챔프를 주겠습니다. 챔프 세팅 값은 1을 주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Alt W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엣지 상태에서 이 부분의 엣지도 선택하고 커넥트를 한 번 더 해주고 이 부분도 엣지들을 선택해서 커넥트를 해줍니다.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Alt W 전체 뷰에서 보면 이렇게 레프트 뷰에서 보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엣지들이 선택된 상태에서 커넥트가 적용되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수정하는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상태에서 아래쪽을 다 드래그를 합니다. 아래쪽을 다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에 딜리트가 아니라 여기서 하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이드 셀렉트 해주면 가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퍼스펙트 뷰에서 지금 문제가 된 부분들 폴리곤으로 이 폴리곤들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모두 지워버리고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보드로 가서 이 보드를 선택하고 Alt W 레프트에서 Shift 누르고 Y를 잡고 아래로 내려주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으로 가서 다시 Unhide All을 해줍니다. Alt W 이렇게 되면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윗부분에 이 부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윗부분에 이 부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커피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 공간을 생각하고 사이드 세그먼트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공 모양이기 때문에 공을 만들어서 변형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탑 뷰에서 Create Geometry Sphere로 갑니다. 가운데서 클릭해서 공을 하나 만듭니다. 이번에는 크로싱으로 변경해 줍니다. 다음에 Y를 잡고 위로 올려 봅니다. 그 다음 모디파이로 가게 되면 세그먼트가 32인데 이것을 16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미스피어를 0.5를 입력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Alt W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하고 바디하고 정렬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탑뷰에서 만약에 이 공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한다면 Align을 누르고 바디를 클릭해서 Z는 제외하고 X와 Y축으로 센터 오케이 맞춰주면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다음은 프론트 뷰에서 방금 만든 이 스피어의 오른 버튼을 누르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즈에 가서 비주빌리티를 0.2를 입력해서 투명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높이를 맞춰주고 사이즈도 좀 맞춰줍니다. 레디어스를 70을 입력해서 좀 줄여봤습니다. 70을 입력해서 줄여봤습니다. 다음에 Alt W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 버튼 누르고 다시 오브젝트 프로퍼티즈에 가서 비주빌리티를 1을 입력해서 불투명하게 했습니다. 색상은 블랙으로 하고요. 재질은 M 눌러서 만들어져 있는 회색을 그대로 assign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이 바디를 가려 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Hide Selection. 그 다음에 이 공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Convert to Editable 폴리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으로 서브 오브젝트 폴리곤으로 가서 이번에는 다시 윈도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드래그한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폴리곤들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합니다. 그러면 밑면들은 다 지워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커피를 넣을 수 있는 공간, 이 부분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연결 부위를 먼저 만들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Alt W, 탑에서 보면 버텍스, 이 버텍스를 선택하고 챔프를 줘보겠습니다. 챔프 세팅 값을 많이 주면 이렇게 커집니다. 오케이. Alt W,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폴리곤으로 이 폴리곤을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를 줘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익스트루드 세팅, 이렇게 됩니다. 높이를 높여서 이 정도에 맞춰 놓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너무 굵다거나 가늘게 되면 스케일로 조정을 하면 됩니다. 버텍스로 가서 이렇게 버텍스로 다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로 줄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줄여줬습니다. 다시 크로싱으로 변경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폴리곤으로 이 부분은 분리시켜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디태치가 있는데요. 디태치를 누르고 그대로 OK 해서 별도로 분리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오브젝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에서 커피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처리하고요. 오브젝트 프로퍼티즈 비주얼리티를 0.2로 입력해서 투명하게 하고 모양을 관찰해 봅니다. 보면 이 라인과 이 라인에서 마무리되는 입구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으로 가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 부분이 커피콩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들을 삭제하겠습니다. 딜리트.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오른 버튼 누르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즈에서 다시 1을 입력해서 불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이 꺾이는 부분이 곡선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퍼스펙트 뷰에서 해보겠습니다. 버텍스로 가서 이 부분들을 선택하고 챔프를 줘보겠습니다. 챔프 세팅 값을 낮춰서 끝부분이 둥글게 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엣지로 가서 이 엣지와 이 엣지를 선택하고 리무브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누르고 오른 버튼 누르고 리무브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Ctrl Z 다른 방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버텍스로 가서 오른 버튼 누르고 컷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컷으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컷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 버튼 누르고 컷 빠져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Alt W, 프론트에서 보면 이렇게 선들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면 이 버텍스들을 선택하고 스케일러 Y를 잡고 밑으로 몇 번 내려주면 수평선이 됩니다. 이렇게 수평선이 되었습니다. Alt W, 그 다음에 레프트에서 볼 때도 서로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죠. 이런 경우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X를 잡고 왼쪽으로 이동해 줬고요. 반대편에 있는 것도 잡고 X를 잡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서로 같은 지점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Alt W.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됐는데요. 지금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여기가 오각형입니다. 이 폴리곤 선택해 보면 오각형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엣지, 클릭, 링, 그러면 이렇게 엣지가 선택됐는데요.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 이 부분을 커넥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엣지와 컨트롤 누르고 이 세 개의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커넥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로 가서 이 버텍스들을 커넥트 해주면 모두 사각형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넥트를 합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래쪽도 엣지, 링,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선택이 됐는데요. 이 상태에서 커넥트를 합니다. 그런데 커넥트 세팅에서 이 높이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바로 이 그림처럼 마이너스 수치가 되면 위로 올라갑니다. 이 간격이 위로 올라가는 간격이 되죠. 너무 올라가서 좁아지면 안 되니까 이 정도에서 마이너스 37 정도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텍스와 이 버텍스를 커넥트 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사각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Alt W,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버텍스들, 그 다음에 Alt W, 레프트에서 보게 되면 컨트롤 누르고 이 부분도 다 선택을 해주고요. 이 부분들이 조금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러 삼각형에서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내리면 좀 작아집니다. 조금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이렇게 선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이 너무 몰려 있으면 각이 지기 때문에 이 버텍스들은 Y를 잡고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로 조금 키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드러운 곡선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엣지를 선택하고 루프한 다음에 챔프를 줘서 엣지를 하나 더 추가하면서 간격을 좀 좁혀 보겠습니다.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좁혀 보겠습니다. 챔프, 이렇게 해서 9.3 정도 하니까 적당한 것 같습니다. 9.3 정도 입력하니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격들이 비슷한 그런 폴리곤으로 만들어졌습니다. Alt W, 이렇게 보입니다. 프론트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적당한 모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조금 안쪽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로 X를 잡고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안쪽으로 좀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 있던 점들이 안쪽으로 좀 모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lt W, 퍼스펙티브 뷰에서 하겠습니다. 보드, 클릭, Alt W, 스케일러, Shift 누르고 삼각형 안에서 클릭해서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Unhide All 해서 오른 버튼 누르고 Unhide All 해서 실제 바디와 크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네, 이 정도 크기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바디는 오른 버튼 누르고 Hide 셀렉션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 이 메탈 부분에 두께가 필요합니다. 두께가 필요합니다.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에디터블 폴리에서 쉘을 적용하겠습니다. 쉘을 적용하겠습니다. 쉘을 아우트는 제로, 이너를 키워서 안쪽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두께를 만들었는데 2.5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오른 버튼 누르고 Convert to Editable Poly, 폴리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 다음 이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가리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Hide Unselected 이렇게 가렸습니다. 다음 폴리곤에서 이 부분들을 지우겠습니다. Delete. 지우는 이유는 윗부분과 서로 연결을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막혀 있으면 연결이 안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다 지웠습니다. 다음은 엣지로 가서 이 엣지와 이 엣지, 이렇게 엣지 두 개를 선택했는데요. 루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여기에 챔프를 적용하겠습니다. 챔프를 적용하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챔프 세팅에 갑니다. 숫자가 적어야 되겠죠. 0.3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 안쪽에 이 부분, 이렇게 엣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꺾이는 부분들을 선택했고 여기 각지는 부위에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를 해주고 오른 버튼 누르고 챔프 세팅에 가서 같은 숫자 0.3을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탈 부위가 만들어졌고요. Alt W, Unhide All 하게 되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폴리곤 상태에서 서브오브젝트 폴리곤에서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Delete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어태치를 하겠습니다. 어태치 클릭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의 버텍스들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버텍스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선택한 다음에 웰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다 붙게 됩니다. 다음 Alt W, 다음 이 엣지를 선택하고 루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다 됩니다. 그 상태에서 챔프를 줍니다. 이번에는 0.5 정도로 입력하겠습니다. 0.5를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 뷰에서
높이를 좀 맞춰 주겠습니다. 지금 높이가 얘가 떠 있는 상태인데요. 이만큼 Y를 잡고 밑으로 내려서 서로 닿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Alt W, Ctrl Shift Z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재로 된 바디하고 메탈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